네, 네, 간단히 공유할 게 좀 있어서, 어, 제가 작년 봄에는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익산 마동 그 창고로 쓰는 집에서 주로 신문 비전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때는 몰랐는데, 예, 봄에 이 지하실에서 있어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신체는 봄이 오면은 이제 추위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꽃샘추위가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피부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들이 여름에 털이 빠지고, 뭐, 또는 겨울하고 여름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털이 빠지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간은 털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모공이 열리는 거죠. 봄이 오면서. 또 여름을 준비하려면 이제 땀도 나야 되고 하니까, 모공이 열리는데, 지하실은 겨울의 추위가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은 이제 완전히 열렸는데, 지하로 내려오면은 여전히 1월 중순 그 기온인 거예요. 2월 달. 그러니까 뭐 여기는 지하실은 4월 달에도 2월 달 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와인 보관하기에는 아주 좋을지 몰라도 이, 이, 여기서 잠을 잔다거나 하면 되게 으슬으슬하고 춥고, 그래서 몰랐어요. 작년에는 여기 지하에 그 봄에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참 약간 반지하 느낌으로 길 건너편으로 이사 가길 잘했다.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건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참 좋다. 여긴 너무 동굴 같은 느낌이거든요. 길 건너는 뭐 동굴 같은 느낌은 아니고, 어쨌건 지하실은 봄철에 더 최악이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몸이 이 지하실의 냉기를 그대로 막 흡수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겨레하고 KBS 에서 이 자영업 약탈자들이라는 기획을 좀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BS 라디오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권리금을 계속 깎아가지고, 여기 뭐, 응? 사장님이 좀 나쁜 데 들어와서 여기 권리금 받고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권리금을 일단 제로로 깎아라. 그런 다음에 살짝 올리면서,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권리금 받을 거를 1천만 원만 주고, 그 중에서 뭐 2천만 원 정도는 이 중간에 컨설팅 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권리금을 조금, 음, 낮춘 만큼, 거기에 뭐 50%를 가져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컨설턴트들이 직업적으로, 가게를 뭐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렇게 직업적으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자영업자와 창업자들을 계속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정치인들도 이런 약간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도. 그리고 또 수소차 경제 있죠. 수소 경제. 그것도 좀 약간 이런 컨설팅 느낌도 나고. 근데 정말 제가 굉장히 심한 거를 2월 달에 기사가 났었네요.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의사들이 병원 떴다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이 컨설팅 업자랑 짜고 병원이 들어온다고 헛소문을 낸 다음에 권리금을 많이 받고, 그 전체 병원이 들어올 건물에 약국도 내주고 뭐 식당도 내주고 이렇게 여러 가게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척 하다가 한 6, 7개월 만에 하는 척 하다가 문을 닫아버려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일한 의사들이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을 개업한다고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냥. 음, 그래서 약사들은 약국 악성 브로커 신고센터 뭐 이런 신고센터를 차렸을 정도로 이렇게 의사하고 이 업자하고 딱 짜고 창업 컨설팅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무슨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업자랑 짜고 이런 식으로 그 권리금을 가로채겠죠. 권리금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거나. 음, 아무튼 이런 어떤 그렇지 않아도 정말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참 불량한 사람들한테 돈을 다 뜯기고 이익을 뜯기고 또 이 손해보는 거를는 참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권리금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기사 보면 정말 헬조선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속 카톡이 울렸죠. 이제 내일까지가 그 할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막판에 이렇게 이제 그림 구매가 한 3일 정도 남기고 또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사주 보완 그림이 아니라 투자용 50호나 100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략 한 2억 2천 정도 되겠는데요. 3월 달에만 들어오는 게. 네, 아무튼 저는 뭐 속도를 내서 이렇게 좀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은 늘 세상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인간이 그 동물적인 본능보다 어쩌면 더 많이 타락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왜냐면 배고파서 잡아먹는 어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아니라 심리적인 허기에 의해서 포식자와 피식자가 생기게 되는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음식하고 달리 우리는 그렇게 음식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추상화되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배가 부르질 않잖아요. 돈을 뭐 몇백조, 몇천조 쌓아놓는다고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목돈을 더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빚을 지게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사기당한 걸 또 남들한테 또 사기치게 되고 돈을 모으려다 보니까 또 다수의 다수의 약자들한테 또 조금씩 돈을 이렇게 약탈하게 되고 때로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물의 수준 정도만 됐어도 참 좋겠다. 인간들이. 아무튼 나비라는 말이 있죠. 나로부터 비롯해서 시작하는 것. 나로부터 비롯하자. 나비. 그래서 제가 나비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나비 그림도 좋아하고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그림책에서의 그 어떤 나비의 느낌. 그 나비의 느낌, 깨달음의 느낌이거든요.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 아무튼 여러 가지 느낌 때문에 나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늘 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이상입니다.